제가 이번 영화를 뒤늦게 관람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아리아나 그란데가 자꾸 제 쇼츠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 진짜 1도 관심 없었고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진짜 관심 없었는데 최근에 자꾸 쇼츠에 아리아나가 뜨다 보니까 좀 귀엽네? 좀 이쁘네? 예쁘다. 해서 진짜 충동적으로 MBTI P 발동해서 영화 예매해버렸습니다. 진짜로 이번에 아리아나 때문에 제가 위키드 보게 되었어요. 줄거리는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동화책 오즈의 마법사 있죠. 그 동화책의 프리퀄 이야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고전 동화책을 재해석한, 그러니까 리메이크 프리퀄? 이런 용어가 있나? 여튼간 그 동화책 속 도로시를 위협했던 사악한 서쪽 마녀를 엘파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아직 도로시가 등장하기 전 이야기고 엘파바가 어떻게 해서 사악한 서쪽의 마녀가 되었고 반대로 글린다는 어떻게 해서 남쪽의 착한 마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감상평을 말하기 전에 미리 사전 공지를 딱 3가지만 하고 넘어가자면 1번, 이번 제 리뷰에서 인문학적 식견을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오즈의 마법사라는 원작 소설 자체가 되게 철학적이고 사회 풍자적인 계급 갈등부터 자본주의까지 엄청 철학적인 작품인 거 알고 이번 영화에서도 인종적인 문제, 사회적 계급 문제, 여성 문제 등에 대해서 풍자적인 요소도 많고 관객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 영화인 게 충분히 느껴지는데 제가 그런 쪽에 있어서 부끄럽지만 많이 부족해서 이번 영상에서 그래 어디 너 한번 얼마나 날카롭게 분석해봤는지 보자, 한번 너의 인문학적 소양을 마음껏 떠들어봐라 라고 하시면 없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죄송한데 없어요. 저 못 배운 놈입니다. 날카로운 시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글린다 이쁘다, 엘파바 불쌍해 이러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2번, 뮤지컬 영화 매우 안 좋아합니다. 조금 세게 말하자면 싫어합니다. 조커 폴리아데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유일하게 안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딱 2개. 하나는 공포 영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뮤지컬 영화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영화 안 좋아합니다. 3번, 위키드 소설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위키드 소설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습니다. 단 오즈의 마법사 책은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읽었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즈의 마법사 세계관에 대한 애정이 있다. 이거를 좀 이제 미리 말하고 리뷰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영화의 가장 좋았던 점, 그냥 진짜 압도적으로 좋았던 점, 세계관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일단 제가 오랜만에 본 판타지 장르, 그것도 하이 판타지 장르 영화였거든요. 이게 참고로 하이 판타지 장르는 이게 또 제가 또 판타지 씹덕이라 아는 이야기 못 참아서, 하이 판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현대의 지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 반지의 제왕, 왕자의 게임,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는 지구랑 나니아랑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순혈 하이 판타지는 아니긴 한데 여튼 간에 요런 장르가 하이 판타지 장르고, 로우 판타지는 해리포터처럼 지구랑 판타지 세계랑 섞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판타지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관을 로우 판타지라고 합니다. 위키드는 하이 판타지 장르 영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됐든 이번 영화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 하이 판타지 장르 영화였고, 그래서 세계관이 너무 재밌다. 도서관 책장이 마치 시계처럼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나 동물들이 말을 하는 장면, 마법사, 마녀 요런 판타지적 상상력을 자극시켜주는 영화를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흥분돼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심지어 영화 속에 기차가 나오고 마법학교가 나와? 이거 완전 호그와트 아님? 물론 이제 마법학교가 아니라 그냥 대학교에 마법학과가 있는 거여서 호그와트와는 좀 다르긴 한데 여튼 그래서 처음에 마법학교가 나오고 막 동쪽 기숙사, 서쪽 기숙사 이런 기숙사 설정 나오고 학생들이 막 교복 입은 모습이 등장하니까 와, 이거 설마 해리포터랑 같은 이야기 구조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되더라고요. 나대지마 심장아, 이거 해리포터 아니야 라고 진정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영화 보면서 계속 해리포터가 연상되긴 했어요. MBTI N 발동돼버려가지고 막 엘파바가 교수님이 한 질문에 손 안 들고 그냥 대답하는 거 보면서 저거 헤르미온느였으면 손 들고 안절부절하면서 교수님 되게 처량하게 쳐다봤을 텐데 엘파바는 그냥 쌩 까고 대답하네. 저거 스네이프 교수님이었으면 바로 그냥 그리핀도로 10점 감점. 존나 마이너스 3점.
뭐 여튼간 그리고 영화가 해리포터 말고도 다른 영화들도 되게 많이 연상시켰거든요. 뭐 말하는 동물이 나오는 점에서 나니아 연대기가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가 기존에 빌런으로 알고 있던 여성 마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재해석한 점에서 안젤리나 줄리의 영화 말리피센트가 연상되기도 했고요. 또 영화 초중반부 이야기가 전형적인 미국 하이틴 영화의 스토리 구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한 중학교 때 한참 재밌게 봤던 퀸카로 살아남는 법,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 이런 영화들이 연상되었고 또 학교 배경의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하이스쿨 뮤지컬 그 영화도 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단점으로 될 수도 있었던 게 영화가 애매했으면 이도저도 아닌 하이틴 영화도 아니고 판타지 영화도 아니고 뮤지컬 영화도 아닌 그저 애매한 작품이 될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장르의 영화들의 장점만 쏙쏙 잘 가져온 것 같다? 딱 핵심적인 장르적 재미의 적절한 요소들을 잘 가져와서 되게 이쁘게 포장한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제가 기본적으로 오즈의 마법사라는 원작 소설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영화 첫 장면에서 스치듯이 잠깐 지나가는 도로시와 3인방의 뒷모습, 뭐 겁쟁이 사자의 아기 시절, 뭐 사기꾼인 오즈의 마법사, 뭐 노란 벽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기억 속에 잊혀져 있던 오즈의 마법사 소설을 또 되짚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화의 소품부터 뭐 영화의 뒷배경에 있는 뭐 건물 이런 전체적인 영화의 미술들을 다 연극 무대 세트장처럼 꾸며놓았거든요. 현실적인 건물보다는 딱 연극 무대 위에 있을 법한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세트장 느낌? 그래서 뭐랄까 약간 진짜로 이 위키드의 세계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은 조금 덜했다? 진짜로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누가 봐도 연극이라는 가상의 느낌이 조금 강했다? 근데 뭐 당연히 뮤지컬 영화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웃기긴 한데 그냥 그만큼 이 세계관이 너무 재밌고 매혹적이어서 이 소재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서 그냥 일반 영화로 그냥 일반 판타지 영화로 봤었더라면 개인적으로는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살짝 남긴 하더라고요. 간만에 진짜 세계관을 더 파헤치고 싶은 원작 소설 읽으면서 마구마구 덕질하고 싶은 마성의 매력이 있는 세계관이었다. 그리고 글린다. 일단 앞서 말했듯이 제가 아리아나 그란데의 외모에 반해버려서 제가 이번 영화를 보게 된 건 맞거든요. 근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글린다 바로 비호감됨, 바로 싫어짐. 일단 글린다 그 기 존나쌤 짤 아시나요? 빡센 화장 여자 특 유리멘탈 순둥순둥 귀여워 보이는 여자 특 기 존나쌤. 이 짤에서 딱 기 존나쌤이 연상되는 생김새와 이 행태. 글린다가 초반에 되게 허영심 가득하고 남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진심이 아닌 영화 시작부터 꼬마아이가 비눗방울 속에 있는 글린다 보고 글린다님 엘파바와 친구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니까 글린다가 친구긴 한데 지인이에요, 지인. 이러면서 선 긋는 거 보고 뭐지? 이 싸한 느낌은? 그리고 이후 그 본격적으로 스토리 시작되고 엘파바와 글린다의 첫 만남에서도 글린다가 엘파바 보고 막 어머 가여워라 초록색 피부라니 내가 챙겨줄게 내가 보듬어줄게 라는 굉장히 오만하고 위선적인 그런 글린다의 초반 행태를 보고 솔직히 조금 재수없었음. 약간 띠꺼웠음. 특히 그 보크라는 자기 좋아하는 그 주황머리 남자애가 나오는데 얘가 글린다한테 고백하려고 하니까 딱 그 고백각이 뜨니까 전문색 팩이 발동해서 저기 휠체어 탄 네사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 어때? 라면서 태극권으로 이 고백 돌려버리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극혐인데 글린다? 했는데 이후에 엘파바랑 친구가 되고 나서부터는 또 급격하게 호감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이게 그 영화 초중반을 보면은 글린다가 살짝 빌런 역할이거든요.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금발 일진 여자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아주 미묘한 빌런 역할이라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빌런의 역할일 뿐이지 사실은 빌런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글린다가 만약에 엘파바에게 학폭을 가했다거나 뭐 왕따를 주도했다거나 이랬으면은 글린다가 세탁이 전 절대 안 됐을 것 같은데 영화 속 하는 못된 행동들이 딱 그 선을 넘지 않는 못된 행동이었다? 인물이 못됐다라기보다는 약간 딱밤 마렵다? 꿀밤 마렵다? 딱
그 정도? 그리고 엘파바랑 친구가 되는 그 과정이 일단 너무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표현되어서 그 왕자가 엘파바가 댄스 파티에서 혼자 막 이상한 춤추는 거 보고 쟤는 확실히 남 눈치는 안 보네 라고 말하니까 글린다가 아니야 남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척 하는 거야 라면서 그 엘파바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글린다가 처음으로 진실되게 공감을 하게 되고 이후에 용기를 내서 엘파바의 그 우스꽝스러운 춤을 같이 따라서 추는 장면. 일단 그 장면 전까지는 뮤지컬 노래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장면에서는 노래 없이 그냥 잔잔하고 슬픈 배경음악과 함께 차분하게 시퀀스가 진행되다 보니까 감동도 두 배였고 무엇보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누구보다 남 눈치를 많이 보는 글린다가 엘파바에 대한 미안함과 공감 때문에 같이 우스꽝스러운 춤을 따라추고 이후에 점차 그 대중들도 같이 물들어서 춤을 추는 장면. 뭔가 그 장면에서만큼은 편견과 차별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다 어우러지는 듯한? 물론 이제 머릿속 한켠에선 대중들이란 참 간사하구나. 뭐 저도 그렇지만 참 줏대가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가 됐든 엘파바가 낸 용기와 글린다가 보여준 공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대중들의 시선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한 그 동화 같고 이상적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도회에서 둘이 춤추는 씬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엘파바가 자신의 피부 때문에 엄마가 우유꽃을 먹어서 여동생 네사가 장애를 갖게 된 거다 라고 고백하면서 엘파바가 자신이 원인이었다고 자책하는 장면에서도 글린다가 네가 왜 원인이야? 우유꽃이 원인이지 네 잘못 아니야 라고 할 때 이게 약간 대리 힐링받음. 엘파바가 짓눌려 있던 무거움을 글린다가 딱 한 문장으로 덜어주는 걸 보고 뭔가 엘파바를 넘어서 내가 위로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엘파바와 글린다가 서로 친구가 된 장면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글린다가 호감으로 변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영화 속에서 글린다가 개웃김. 그냥 글린다가 그냥 개웃김. 일단 그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 시트콤 배우 출신이거든요. 캣 발렌타인이라고 요즘 쇼츠에 조금 떠가지고 많이 봤는데 확실히 개인기가 되게 뛰어나다? 진짜 순수 개인 역량으로 이번 영화 속 개그 장면들을 혼자서 솔로 캐리하지 않았나. 아리아나가 그냥 진짜로 푼숙기 있는 연기를 참 잘한다? 뭐만 하면은 그 머리 샤라락 거리면서 치명적인 척하는 공주병에 빠진 모습부터 충격받고 쓰러지면서 막 당 떨어진다고 하는 모습, 짧은 다리 파닥파닥 거리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엘파바한테 삐져가지고 침대에 철푸덕거리는 모습 등등. 묘하게 그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하얀 여왕 느낌? 외모는 너무 완벽한데 하는 짓이 허술해서 사람 냄새 나서 좋은 허당끼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린다라는 인물이 진짜 입체적이다라고 느꼈어요. 나르시스트의 자기중심적이어서 재수없는데 또 본성 자체는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위선적이고 오지랖 넓은 행동이 비호감이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행하는 행동 자체는 또 선해서 호감인 꿀밤 마려운 왈가닥 캐릭터여서 띠꺼운데 발랄하고 상큼해서 밉지는 않은 진짜 약간 외모도 꽃이지만 성격도 꽃밭인 싫은데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알 수 없는 캐릭터. 파퓰러를 부르면서 엘파바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 가사는 그래도 나만큼은 아니야. 내가 제일 파퓰러해. 라는 가사로 마무리를 하는 끝까지 종잡을 수 없는 이 요망한 캐릭터. 그리고 또 동시에 글린다의 그 착한 척이 묘하게 저를 좀 뜨끔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쭉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파퓰러 끝자락에서 파닥파닥 하는 거 귀여움 2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뭔가 주변에 있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그리고 맨날 무한도전 이야기하게 되는데 글린다가 엘파바 안경 벗기려다가 쌩얼 보고 다시 그 안경 씌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진짜 무도 세대, 무도 키드면 안경 벗어봐. 박명수의 언저가 안 떠오를 수가 없는 그냥 글린다가 영화 속에서 너무 웃겼어요. 저는 주인공 엘파바 이야기는 뒤에서 좀 하기로 하고 잠깐 다른 조연 캐릭터들 이야기 짧게 그냥 해보자면 우선 피에로. 일단은 첫 등장신 보고 피에로 이거 너무 클리셰 아닌가? 엘파바한테 까인 다음에 여자한테 까여본 건 처음이네? 이런 대사 치는 거 보고 뭐야 이거 그 전형적인 존잘 인기남이 평범녀한테 까여놓고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라고 하는 나한테 반항하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제법 깜찍발칙한데. 그 전형적인 드라마 남주
아주 하이틴 영화로 치면 딱 전형적인 미식축구부 남자 캐릭터여서 뭐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모도 좀 더 잘생겼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잘생기셨는데 이미 잘생기셨는데 글린다는 딱 봐도 핵존예 약간 심장이 멎는 그런 외모인데 피에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뭔가 더 존잘, 더 핵존잘, 금발머리 차은우 같은 미소년이 캐스팅됐어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이분도 약간 오이과더라고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스타일이더라고요.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였어요. 알고 보니까. 후반부에 그 진솔한 모습이 나오고 피에로의 캐릭터성, 얄팍한 인간이지만 뭐 나도 알아. 내가 얄팍한 인간이라는 거 라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진솔함과 또 내면 깊숙이는 따뜻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좀 잘생겨 보임. 그래서 그냥 내가 콩깍지가 씌인 건가 싶었고 반대로 요 보크는 끝까지 싫었어요. 너무 찐따 같아. 너무 솔직하지 못해. 그냥 솔직하게 글린다한테 고백하고 뭐 차이던가 하지. 글린다한테 내내 휘둘리고 심지어 그 네사에게조차도 진실되게 대하지 못하는 거 보고 아 좀 별로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동족 혐오였음. 그냥 내 옛날 모습이잖아. 이게 나야. 그래서 보크 보면서 거울 치료 당하고 왔고요. 그리고 마법사 오즈. 마법사는 이게 그 토르 라그나로크의 그랜드마스터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 심지어 그랜드마스터와 마법사 둘 다 이상하고 희한한 도시의 권력자이고 사기꾼스러운 능글능글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 마법사를 보는데 계속 그랜드마스터가 연상돼가지고 웃음이 좀 계속 나더라고요. 워낙 짧게 등장해가지고 뭐 크게 할 말은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담 모리불은 양자경이 이제 진짜로 할리우드 영화판에 완전 자리 잡은 느낌? 샹치, 뭐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 이어서 이제 위키드까지 뭔가 앞으로도 할리우드에서 많이 뵐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네사는 솔직히 뭐 특별하게 막 인상 깊게 떠오르는 점은 없어서 사진은 따로 안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사보다 차라리 그 염소 교수님이 더 기억에 남았어요. 뭐랄까 약간 네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옆에 있는 엘파바에게 더 눈길이 가서 그런가? 기억에 딱히 남는 건 없네요. 네사는. 보통 제가 영화에 아쉬웠던 점은 항상 리뷰 마지막에 늘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미리 아쉬웠던 점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진짜 별로였던 점 번역 조금 세게 말하면 번역 진짜 싫었어요. 이거 저는 직관적인 게 좋거든요. 판타지 영화 장르니까 비슷한 반지의 제왕을 예로 들자면 저는 빌보 베긴스 프로도 베긴스보다는 골목쟁이네 빌보 골목쟁이네 프로도가 훨씬 좋고요. 소린 오큰실드보다는 참나무 방패 소린 뭐 간달프 더 그레이보다는 회색의 간달프가 훨씬 더 간지나고 직접적으로 와닿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 보면은 뭐 파퓰러 뭐 언리미티드 뭐 요거까지는 내가 뭐 인정하겠는데 근데 뭐 센티멘탈? 그리고 뭐 메이징? 어메이징에 대한 말장난을 그렇게 표현한 건가? 뭐 그리고 뭐 파피꽃? 파피꽃은 그냥 양귀비꽃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나? 진짜 이해 안 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랑 영화관을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자막이 맨날 쓸데없이 영단어를 그냥 음역해서 번역하니까 이게 보면서 이렇게 영어 단어 막 뜬금없이 나오면 엄마가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면서 걱정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번 위키드에서 전혀 의도를 모르겠는 영어 단어들이 생으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뮤지컬에 나오는 가사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일종의 그 이 음역 번역이 사실은 뮤지컬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 뭐 뮤지컬 팬들을 위한 고증? 그런 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언리미티드는 위키드 한국어 버전 뮤지컬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뭐라고는 못하겠다. 왜냐면 뮤지컬 팬들을 위한 영화가 맞긴 하니까 어디 오소리 이 뭐 근본도 없는 힙질이가 뮤지컬의 뮤자도 모르는 게 뭐 번역 지적이냐. 이게 고증이다. 이 번역이 우리 뮤지컬 문화다. 이게 위키드 뮤지컬의 맛이다. 라고 하면 할 말 없음. 그 남의 영역에선 뭐라 하면 안 되긴 함. 예를 들어서 뭐 내 장르, 내 영역, 해리포터, 뭐 마블 이런 내 영역이었으면 아니 내 새끼 내가 깐다는데 뭔 상관임 하는데 뮤지컬은 남의 새끼여서 뭐라고 차마 못하겠다? 뮤지컬 이쪽은 너무 몰라서 뭐라 할 말이 없다. 그치만 그래도 그냥 뮤지컬 팬들 뒤에서 조용하게 그래도 양귀비를 파피코치라고 번역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그거는 노래 가사도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살짝 불만을 토로해 봅니다.
이어서 뮤지컬. 일단 앞서 말했듯이 저는 뮤지컬 장르를 안 좋아하고 또 애초에 노래도 힙합만 듣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힙합도 아니에요. 그냥 외국 힙합, 외힙만 듣습니다. 외힙. 근데 이번 영화는 당연히 뮤지컬 영화다 보니까 노래가 많이 등장하는데 두 갈식으로 말하자면 노래 때문에 지루했고 노래 때문에 감동이었다? 노래 때문에 싫었고 노래 때문에 좋았다? 우선 애초에 뮤지컬 영화고 심지어 누가 강제로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뮤지컬 영화로 걸어 들어간 거니까 진짜 각오하고 봤거든요. 노래 많이 나올 거 알고 배에 진짜 힘 꽉 주고 봤는데 와 노래 너무 많이 나온다. 디즈니 영화처럼 영화 70%, 노래 30%가 아니라 거의 노래 70%, 영화 30% 느낌? 그나마 제가 본 뮤지컬 비스무리한 영화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 크리스마스의 악몽, 아니면 뭐 알라딘 이런 디즈니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노래가 정말 많이 나온다? 끝도 없이 나온다? 근데 이것조차도 찐 뮤지컬 영화들에 비하면 위키드가 그렇게 노래가 많은 편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가 됐든 그래서 머릿속으로 야 오소리야 너가 선택한 뮤지컬 영화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이렇게 계속 되뇌었는데 계속 뮤지컬 펀치, 뮤지컬 펀치, 뮤지컬 펀치 연속으로 뮤지컬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좀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근데 파퓰러랑 Defying Gravity 이 두 곡이 나를 살렸다. 일단 그 파퓰러는 그 원래부터 엄청 유명한 노래였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처음 들어봐서 저는 그거 듣고 뮤지컬에 있던 노래가 아니라 음악 감독이 아리아나 그란데 맞춤 제작으로 새롭게 작곡한 곡인 줄 알았어요. 노래가 뭐랄까 되게 팝스럽다? 최신곡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힙하다? 뭐 그렇게 편곡을 한 건지는 몰라도 엄청 너무 중독성 있고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예고편 댓글들이 자꾸 파퓰러 거리길래 아니 파퓰러가 뭔데 싶더가 했는데 저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파퓰러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캐치한 가장 중독적인 노래는 파퓰러였고 반대로 가장 감동적이고 뭉클한 노래는 Defying Gravity였거든요. 근데 우선 디파잉 그래비티 이야기하기 전에 엘파바에 대한 감상평 잠깐 말해보자면 일단 들었던 생각은 엘파바의 썩소 너무 매력적이다. 엘파바의 썩소 엘파바 특유의 자신감과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냉소적인 시선 그리고 동시에 뭔가 자기 방어로 자신의 아픔을 가리는 듯한 그 합적인 감정이 섞여있는 엘파바 고유의 썩소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또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강 스포입니다 여러분. 엘파바의 그 마법이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재밌다? 정교한 마법 주문이나 꼼꼼하게 설계된 마법진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엘파바의 감정의 격양과 변화에 따라 마법이 발생되는 게 영화 속 내용에 되게 잘 녹아있어서 재밌더라고요. 특히 저는 엘파바가 영화 후반부에 철장에 갇힌 아기 사자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양귀비 꽃가루 마법으로 다른 학생들을 다 재우는 장면 거기서 딱 피에로만 잠에 안 드는 거 보고 엘파바 너 왕자 좋아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영화 내내 피에로에게 관심 없어 보이는 척하던 엘파바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만 발동할 수 있는 마법 장면에서 딱 피에로만 잠에 안 드는 거 보고 엘파바가 왕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구나. 마법 속에서 슬며시 흘러나왔구나. 그 좋아하는 감정이 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바로 엘파바가 왕자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는 노래가 딱 등장하니까 앞선 그 마법 장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노래가 너무 매끄럽게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엘파바가 왕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좋았던 게 만약 엘파바가 소위 얼빠여서 왕자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그를 좋아한 거였으면 물론 외모를 보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그래도 외모 때문에 차별과 편견을 안고 살았던 엘파바가 상대의 외모를 보는 그런 캐릭터였으면 조금 캐릭터성이 붕괴되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엘파바는 왕자만이 자신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피에로라는 캐릭터 자체가 뭐 인격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적어도 거짓되지는 않은 그런 캐릭터인데 엘파바가 그런 왕자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 영화적으로 되게 잘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글린다와의 우정도 너무 현실적이어서 좋다? 영화 마지막을 보면 엘파바가 글린다에게 같이 떠나자고 하니까 글린다가 막 희망찬 노래를 부르면서 엘파바와 함께 빗자루를 타고 날아갈 것처럼 묘사하다가 결국엔 글린다가 그 포기하는 그 모습이 물론 그 둘의 영원한 우정을 응원하던 입장으로서는 둘이 같이 떠났으면 뭐 순간적인 기쁨은 느꼈겠지만 그래도 글린다라는 이 세속적인 캐릭터성이 무너져서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결국엔 글린다가
엘파바가 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안 가겠다면서 결국 글린다가 신분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망이 조금 더 강해서 엘파바에게 미안해. 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와 떠날 만큼의 용기는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엘파바, 너의 미래를 응원할게. 라는 그 글린다의 결정. 그리고 동시에 엘파바 역시 그런 글린다를 충분히 이해하고 글린다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는 그 둘의 마지막 우정 장면이 너무 현실적이다? 마치 어른이 되면 어릴 적 늘 어울렸던 친구들과 예전처럼 같은 길을 늘 걷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듯이 이제는 서로 엘파바와 글린다, 서로 걷는 길이 달라졌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을 응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그 현실적이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둘의 결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Defying Gravity. 와, 일단 노래가 좀 충격적으로 좋다? 일단 Defying Gravity 칭찬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하자면 저는 그 Defying Gravity 직전까지만 해도 엘파바가 너무 착해서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영화 후반부를 보면 엘파바의 동기가 하나는 더 이상 이제 편견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인 동물들을 구하고 싶다. 이 두 개잖아요, 동기가. 우선 엘파바가 서사적으로 동물들을 구하고 싶다는 건 완벽히 수긍이 가긴 했거든요. 본인부터가 곰 유모한테 길러졌고 애초에 캐릭터 자체가 너무 선하고 따뜻한 데다가 동물들 역시 본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편견을 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엘파바가 동물들을 유달리 더 아끼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저는 뭔가 좀 엘파바가 좀 더 이기적으로 그냥 엘파바야 네 인생을 살아. 동물이고 뭐고 네 행복부터 좀 생각해. 이기적으로 좀 생각해 이 바보야 해서 후반부에 엘파바가 마법사 우주에게 소원을 빌 때 동물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소원 비는 거 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는 흑화하면 안 되나? 그 맨날 차별받고 초록 피부라고 놀림받는 이 더러운 세상, 이 개같은 세상 불태우고 싶다. 조커 되고 싶다. 제목 그대로 위키드한 사악한 서쪽 마녀 엘파바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로 펼쳐지면 안 되나?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주에게 동물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엘파바의 그릇의 크기가 저보다 훨씬 더 대인배인 엘파바의 그 선량한 선택이 뭐랄까 엘파바라는 이 한 명의 캐릭터를 응원하던 제 입장에서는 엘파바가 막 자기 자신의 억압되어 있던 욕구를 막 분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이게 영화 맨 마지막에 Defying Gravity를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Defying Gravity, 중력을 거스르다, 중력을 저항하다 이잖아요. 이게 가사도 그렇고 또 화면적으로도 엘파바가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지다가 결국에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올라가는 단순히 그 장면 자체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거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의미,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아니라 그냥 엘파바가 한평생을 살아오며 받았던 중력들, 초록색 피부라는 시선, 편견, 차별, 그 모든 핍박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고 싶다. 이제는 내 진정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지고 싶다. 내가 받아온 모든 중력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라는 걸 내포하면서 하늘로 딱 날아오르니까 이게 심지어 그 떨어질 때 유리창에 비친 어린 시절 자신이 빗자루로 전환되고 그 빗자루를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장면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미쳤다? 사실 저는 그 이미 엘파바가 유리창 부수고 건물에서 뛰어내렸을 때부터 이미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엘파바가 하늘로 그냥 샥 올라가 버리니까 눈물이 그냥 팡 터져버림. 울다가 토할 뻔했다고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토할 정도로 울진 않았는데 저는 어쨌든 그 장면에서 진짜 눈물이 팡 터졌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황홀할 정도로 좋다? 보면서 오케이 인정한다. 마지막에 딱 노래 듣고 느꼈어요. 오케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노래 좋다. 인정할게. 힙합 잠깐 나가 있어. Defying Gravity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 노래는. 심지어 저는 노래가 오히려 너무 짧아서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영화 초중반에는 노래 나올 때마다 노래가 좀 기네? 라고 생각했는데 Defying Gravity는 너무 짧아서 아쉽다. 더 듣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간절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이 황홀한 음악, 엘파바의 서사,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하늘을 나는 장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로운 해방감? 이 세 개가 정신없이 휘몰아치면서 딱 끝나버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뭐야 여기서 끝나? 장난해? 이렇게 끝나? 라는 당황스러움보다는 그냥 미쳤다. 와 감격스럽다.
좋았다. 천박하게 표현하자면 지렸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왜 뮤지컬 위키드가 인기가 많은지 약간 절실히 느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위키드 펀치였어요. 지루한 뮤지컬 펀치가 아니라 좋은 뮤지컬 펀치, 뮤지컬 핵 펀치, 뮤지컬 헥토파스칼 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과 별점으로 오늘 리뷰를 마무리해보자면 제 별점은 별 4개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진짜 거듭 말하지만 미친 명장면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되게 길잖아요. 그 시간 40분인데 이 중에서 한 15분 정도? 중반에 한 15분 정도는 조금 지루했습니다. 초반부는 매력적인 세계관이 캐리하고 후반부는 글린다와 엘파바의 우정 그리고 마지막 명장면이 캐리했는데 중반부에는 살짝 영화가 조금 길다? 라는 느낌이 들면서 버거웠고요. 무엇보다 결국엔 또 뮤지컬이 내 발목을 잡는다? 파퓰러랑 디파인 그래비티 그리고 마법사와 나? 요 3곡 정도는 되게 좋았는데 나머지 음악은 솔직히 뭔가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의 연출, 대사 이런 전체적인 게 다 연극적인 것도 좀 뮤지컬 영화 보러 가서 이런 말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아니 뭐 거의 그 국밥집 가서 선생님 여기는 왜 떡볶이 안 팔아요? 저 국밥 말고 떡볶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어이없긴 한데 그래도 그 영화의 소품이나 미술들이 너무 연극 무대처럼 연출된 것이 개인적으로 몰입을 조금 해쳤다? 말하면서도 민망하네요. 뮤지컬 영화 보러 가서 이 말 하는 게 제가 고른 건데 그냥 그 뮤지컬 영화가 저한테는 참 즐기기 어려운 장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별점 4개가 진짜 높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임. 저는 뮤지컬 영화인 위키드가 제 별점표에서 별 4개에 등극할 거라고는 솔직히 아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화가 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뮤지컬 영화 보면서 느낀 건데 뮤지컬 팬들 부럽다. 힙합은 힙합 소재의 영화가 있는 거지 영화의 장르는 아니잖아요. 근데 뮤지컬은 하나의 장르여서 부럽다. 질투난다. 만약에 마지막에 디파인 그래비티처럼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그런 감동을 안 느껴줬으면 한 별점 3개 반이었을 것 같은데 디파인 그래비티가 별점 반 개를 높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다.